네, 그러면 전자수학 A 22년도 1학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어, 챕터 1을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영어로 다시 배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좀 불분명했다고 제 생각에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라서 리뷰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리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챕터 2부터는 수업을 할 때 항상 뭐 시작하면 리뷰를 할 테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챕터 1에서 Events and Event Space 부분을 할 거예요. 사건 공간, 사건들과 사건 공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샘플, 그러니까 아웃컴들을 모아놓은 샘플 스페이스라는 집합을 정했어요. 네, 샘플 스페이스라는 집합을 정했고 이 샘플 스페이스라는 집합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라면 이것은 집합이고 1에서 6까지 숫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굳이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까지 칠했다면 이 샘플 스페이스에는 6가지의 색깔이 있겠죠. 그리고 동전을 던진다면은 heads와 tails,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heads, tail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수형으로 head와 tail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것들이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무슨 추첨하고 이럴 때 뭐 휠을 돌리고 이런 거 있었죠. 요즘도 야바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거 하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놓고 휠 돌려서 여기 떨어지면 휠 오브 포춘인가요? 그렇죠. 2시 방향으로부터 내가 어떤 바늘을 돌려서 나오는 각도 그것을 이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각도는 모든 리얼 넘버를 물론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측정 오차, 유효자리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수학적으로 아이디얼하게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때 샘플 스페이스와 조금 전에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굴릴 때의 샘플 스페이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지난번에 여러분께 제가 집합을 생각할 때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너무 트리비얼했어요. empty set이냐 아니냐, non empty set이냐고 나누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ountable set이냐 uncountable set이냐였어요. 물론 countable set일 때는 그것이 또 finite하냐 아니면 countably infinite하냐라고 다시 나눌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분류법이 디카토미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은 카운터블한 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샘플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은 uncountably infinite set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겠어요. 제가 거의 맞겠어요 라든가 아마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보다는 엄밀함을 추구하지만 예, 수학과나 통계학과의 그 메저 디어리, 측도론 수준의 엄밀함을 여기서는 추구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대학원에서 전자과 대학원에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가르칠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또 올라가지만 그 수준엔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excessive한 rigorousness, 리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뭐 수학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거 좀 뭐 이러면은 중학교 책을 보면 있고 중학교 때 이거 좀 하면 고등학교 책에 보면 있고 고등학교 때 이것 좀 하면 대학원 뭐 이렇게 되듯이 똑같아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뭐 주사위 던지고 경우의 수하고 콤비네이션 하는 거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오면서 어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듯이 점점 더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과목이 완벽하게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한계는 또 아셔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샘플들과 가능한 아웃컴들이 모여있는 샘플 스페이스라는 집합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했듯이 예를 들면 fair die, 그러니까 공정한 주사위가 있을 때 1에서 6까지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엄밀히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인데 그래서 사건의 확률이란 말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건의 확률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에서 그렇잖아요. 1에서 6까지가 있는데 짝수들을 모아놓은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걔가 우리가 확률이라는 어떤 0에서 1 사이의 포함해서 0과 1은 어사인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도 그렇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도 그렇고 이 매핑 룰을 항상 생각하죠. 뭔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뭔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확률 값을 할당한다는 것도 어떤 거예요? 여기에 on event가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a probability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the probability of this input event죠. 그래서 the probability square brackets은 inclusive 하다는 거죠. 양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우리가 할당하는 어떻게 보면 매핑 룰이 확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시스템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드미서블한 인풋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듯이 또는 그렇게 안 배웠으면 제가 강의한 제법 오래된 시그널 젠 시스템들을 틈틈이 여러분 이제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입에서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펑션에서 정의구역을 정하듯이 시스템에서도 어떤 어드미서블한 인풋이 무엇이냐인데 확률이라는 probability라는 것도 이제 매핑 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P라고 고등학교 때 많이 썼잖아요. 뭐 P of A 해서 A 사건의 확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매핑 룰로. 그러면 뭐예요? 이건 펑션 또는 매핑 룰인데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집합이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펑션을 뭐라고 하냐면 a set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set에 대해서 값을 할당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학부에 와서 확률이 뭐냐? 그러면 what is a probability? 그러면 probability measure를 뜻하는 거고요. 요 함수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해요. 그러면서 a probability measure는 a set function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의 확률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예를 들면 요걸 말하고요. 그렇죠? 요 매핑 룰 자체는 뭐라고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불리는 함수예요. a probability measure. 그래서 a probability measure는 a set function이다. 하나의 set function이다. 그래서 set이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function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놈이 뭐예요? 이벤트인데 어떤 하나 이벤트가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는 많이 있죠. 주사위를 던질 때도 가능한 이벤트 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트릭인데 우리는 공집합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다 포함해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2의 6승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1부터 6까지 각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떤 우리 그 이벤트 안에 그렇게 하면 2의 6승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랜덤 익스페리먼트에서 이벤트들은 가능한 이벤트들은 서로 다르고 가능한 이벤트들은 몇 개 있어요? 2의 6승계가 있고 이 2의 6승계의 각각은 뭐죠? 샘플 스페이스 부분 집합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 얘는 뭐예요? 얘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기를 우리가 이런 캘리그래픽 레터를 써서 이벤트를 나타낼게요. 그러면 얘들은 다 어떻다고요? 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그래서 셋 디어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가 값을 할당해 주고 싶은 확률이라는 어떤 값을 할당해 주고 싶은 대상을 집합으로 하는 거예요. 확률론에서. 이제는 클리어하죠. 그리고 그거를 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이벤트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주사위를 굴릴 때 예를 들면 가능한 이벤트로 이런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놈도 포함해서 얘기해요. 이 이유는 마치 우리가 연산을 할 때 항등원이라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0이 있으면 매우 유용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전에 그 홍콩 도박 영화들 보면 어때요? 이제 뭐 이렇게 주사위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도박이. 그런데 어때요? 주인공이 이제 굴려야 될 차례인데 이미 어때요? 굴리기만 하면 1 이상이 나올 거고 1 이상이 나오면 져요. 근데 우리의 신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컵 같은 건데 컵이 철로 된 뭐 금속 컵 같은 데서 주사위를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탁 뒤집죠. 그다음에 이렇게 컵을 딱 들어 올리죠. 왜냐하면 이게 손으로 뭐 하면서 이렇게 할까 봐서 만질까 봐서. 그런데 어때요? 그 장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어떻게? 엄청나게 흔들어 가지고
주사위를 부셨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홍콩 영화를 아무도 못 본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렇죠? 예, 세대 차이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무슨 K 무비?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있어서 한국 영화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반드시 국산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며칠 이상 상영해야 됐어요. 왜?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홍콩 무비가 너무 그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 한때 있었어요. 네. 그때 유명한 배우들이 머리띠 두르고 스크린 쿼터 폐지하지 말라고 막 시위도 하고 그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많이 발전했죠. 세월은 변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이 또 어, 지금 여러분 나이인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우리 때 코로나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다. 믿어지냐? 하면서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듣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좀 보면 이렇잖아요. 이 probability measure라는 녀석은 어때요? 그러면 이 주사위 하나를 굴릴 때 테이블로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긴 테이블이 있어야 인풋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인풋 아웃풋으로 합시다. 그럼 확률 얼마 보통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올 확률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어때요? 1이 나올 확률 6까지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6이 나올 확률까지 만들고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이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니까 원소가 두 개인 것도 해야죠. 1, 2일 때. 그래서 또 두 개, 1, 2, up to, up to 6까지 해서 1 이렇게 되는 길이가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2의 6승. 그렇죠? 64 라인을 가지는 이런 매핑 룰을 예를 들면 컴퓨터에 넣는다면 넣어야 돼요?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미. 그렇죠? 왜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요것들 있잖아요. 요것들. 원소가 하나로 돼 있는 이벤트를 싱글톤 이벤트라고 해요. 싱글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 심플리 그냥 싱글톤즈라고 얘기하는데 샘플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 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카운터 파이나이트 하죠. 카운터블 할 수도 있어요. 셀 수 있게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 이 싱글톤들의 확률만 알면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 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1이라는 싱글톤 이벤트와 2라는 싱글톤, 그러니까 2라는 걸 포함하는 그 이벤트, 2만 나오는 그 두 개의 싱글톤 이벤트들을 어때요? 그 확률을 더하면 얘 확률이 된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배운 건 그냥 직관에 의존하는 수학이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엄밀하게는 뭐냐면 이걸 정의를 해야지 되는데 안 해도 되죠. 왜? 오늘 배울 이 엑시엄들이 있기 때문에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해야 될 엑시엄을 정의했어요. 수학 통계학자들이.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예를 들면 이 싱글톤들의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일 때요. 싱글톤들의 확률만 정하고 나면 이것으로부터 일관되게 나머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샘플 스페이스가 uncountable 셋이면 이게 이상해져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뭐 칸토어 셋이라든가 뭐 프랙탈 뭐 이런 거 좀 배우면서 이상한 일이 좀 있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측도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 측정할 수 없는 집합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예, 뭐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확률론은 측도론의 일부면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측도론과 교집합이 굉장히 커요. 측도론과.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때요? 이 메저 디어리에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하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죠. 아라라트 산까지 가버리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리트 셋부터 하자고요. 특히 파이나이트 셋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probability measure를 fully describe 하기 위해서 이 매핑 룰인 probability measure라는 펑션을 fully describe 하기 위해서는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 수를 엑스포넌트로 취한 그렇죠? 2의 파워죠. 이것만큼 라인이 필요한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뭐
100개라고 해보세요. 2의 100승짜리를 우리가 테이블을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뭐 메모리가 바닥 나겠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을 모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probability measure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함수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저는 참 어려운 데에서 배우면서 이런 기호를 처음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요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함수 f는 뭐라고 하죠? f is a function from 이거 from이죠. from r 한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into라고 했죠. r into r 해서 실 함수들을 여러분이 더하기 1 이런 게 있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f라는 함수는 여러분이 요 정의구역,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집합의 원소를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 어떻다고요? 요를 이밸류에이션 하면, 그 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값을 리턴해 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예요. f라는 녀석으로 여기에 x가 들어가는 y가 나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y들로 가능한 녀석들은 어떻다고요? 요 레인지의 서브셋이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뒤에 설명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을 매핑 룰로 본다면 우리가 P라고 큰 대문자를 쓸 거예요. 대문자 캐피탈 레터 P. 그러면 얘도 매핑 룰이니까 뭔가를 쓰고 그렇죠? into 그 다음은 쉽죠. 우리가 확률 값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리얼 넘버를 할당할 거니까 그냥 편의상 이런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운 스퀘어 브라켓을 쓰는 더 인터벌 0 to 1을 그냥 쓸게요. 그럼 여기다 뭘 써놔야 돼요? 얘가 입력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은 모아놔야죠. 입력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모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뭔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여기서?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벤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 그러니까 무슨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이런 거랑 헷갈리는데 확률에서 샘플 스페이스는 a set이에요. 그다음에 an event space도 a set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다만 어떻게 돼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랜덤 익스페리먼트에 더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물론 그건 유니크하진 않아요. 정의하는 데 따라서. 그 다음에 더 이벤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probability measure는 더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0, 1이라는 인터벌로의 그냥 펑션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리트일 때부터 그럼 이벤트 스페이스를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서 나온 게 뭐예요? 더 파워 셋 오브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노테이션이 좀 얘에다가 엑스포넌트로 우리는 항상 리얼 넘버나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이? 선형 대수학에서 또 어떤 거 배웠어요?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것까지 배웠죠. 어떤 매트리스? 스퀘어 매트리스. 기억 안 나요, 벌써? 큰일인데. e to the at라고 해봐요. 여기서 a는 매트리스고 t는 그냥 스칼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전개하죠?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 안 나요, 벌써? 더티 매트리스. 사이즈는 매트리스 A랑 똑같고 이렇게 해서 쭉 더하는 거였잖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형대수 시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다면 안 했다고 이렇게 해봐요. 했죠? 그냥 다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게 어떤 노테이션이에요? 이게 석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노테이션으로 이걸 도입한 거죠. 또 우리도 또 여기서 이제 파워셋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2 to the power of real number, complex number에서 매트리스도 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집합을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2 to the 어떤 집합인데 간단히 그냥 1에서 6까지 있는 그 집합 S를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뭐라고요? 요 엑스포넌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는 집합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2 to the S에는 이제 뭐가 포함돼요? 여기에서 생각한다면 여기서 S가 1, 2, up to 6라면 2 to the S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일단 집합이죠. 그러니까 컬리 브라켓을 열고 그 다음에 공집합부터 써야죠. 그 다음에 to the set consisting of 6. 그 다음에 어때요? 2 members up to 6에서 한 번 더 나가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워셋은 어때요? 그냥 그 엑스포넌트의 모든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노테이션을 쓰면 노테이션이에요. 이 노테이션을 써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파워셋이라는 것은 특히 그 엑스포넌트가 어떤 랜덤 익스퍼리먼트의 샘플 스페이스면 우리에게 뭘 줘요? 이벤트 스페이스를 주죠. 그러니까 매우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간단한 얘기는 뭐냐면 뭐야 그냥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랜덤 익스퍼리먼트에서는
뭐 굳이 뭐 우리가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스페이스를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확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대부분이 어때? 대부분이 그냥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이벤트들만 얘기했거든요. 그다음 심지어 어때요? 각각의 싱글톤들이 갖는 확률들도 동일할 때가 많았죠. 주사위 굴릴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동전을 던지면 heads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tails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뭐 이랬으니까 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기기 전에 근데 이 노테이션이 왜 나왔는지 봅시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오른쪽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거예요. 엑스포넌트가 뭐죠, 이거는? 참고로 이거는 뭐예요? 어떤 집합이 있으면 집합에 또 절대값을 붙이죠. 이것도 새로운 노테이션인데 많은 학생들이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저 집합이 카운터블 셋일 때 저렇게만 얘기해요. 언카운터블 셋일 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카운터블이 인피니트 셋이다라고 거의 얘기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 집합 A는 5개의 서로 다른 distinguishable한 엘리먼트, 멤버즈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자, 일단 어떤 집합 A가 주어졌는데 A의 원소수를 말하는 거죠, 이건. 죄송합니다. A가 주어졌을 때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샘플 스페이스로 바꿔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를 다 S로 바꿀게요. 이게 낫겠어요. 어차피 샘플 스페이스로 할 건데 우리가 이걸 A로 하면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니까 제가 고쳐놓을게요. 일단은 죄송해요. S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전을 던지고 앞면을 heads를 1, tails를 0라고 그냥 매핑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샘플 스페이스 맞죠? 얘가 이 파워셋이 이벤트 스페이스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건 뭐예요? 2의 2승. 마이크는 꺼주세요. 네. 네. 2의 2승.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4죠. 그렇죠? 그런데 요 2 to the s라는 건 요 집합이잖아요. 요 집합의 원소도 4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 노테이션이 표기법이 모티베이트 된 거예요. 자, 아무 표기법이나 쓰면 안 되죠. 최대한 우리는 뭔가 기존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나 이미 쓰고 있는 그런 노테이션을 최대한 따라이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칸토 얘기도 했고 뭐 측정할 수 없는 집합 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자소서 쓰기 위해서 대입시 때 뭐 여러 거 읽었겠지만 안 읽은 학생분이 종이가 있어요. 근데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 네. 이렇게 합시다. 길이가 length, width 이렇게 있는 종이가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이 점을 찍어요. 점을 찍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안을 다 점을 찍었어요. 그랬을 때 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이에서 이 칠해진 원이죠. 면적이 얼마냐? 면적을 나의 메저로 잡고 앞으로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틀림없이 반지름을 계산한 다음에 알아낸 다음에 파이 r 제곱이다라고 저한테 얘의 메저는 이를 측정했더니 파이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칸토가 어떤 짓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했어요? 네모를 만든 다음에 쪼개고 그렇죠? 여기서 몇 개는 남겨두고 몇 개는 지우고 그다음에 또 남은 거에 또 9등분 한 다음에 또 남겨두고 지우고 막 했더니 어때요? 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이 종이의 집합을 점으로 찍었을 때 면적으로 뭐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 확률 이론에서는 카운터블 하지 않은 즉 언카운터블한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랜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아까 이제 제가 그 휠을 돌릴 때 예를 들면 각도를 레디안으로 합시다. 그럼 0에서 2파이까지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게 맞아요? t를 하면 할까요? 스몬 같은 거 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합시다. 2파이랑 0이랑 같으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어요. 우리가 try 또는 perform 뭐 이렇게 하면 conduct 하면 나오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샘플 스페이스 S는 이제 어떻게 되죠? 샘플 스페이스 S는 이 인터벌이죠. finite 인터벌. 자, 근데 이 집합은 length는 finite한 인터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 그런데 원소 수는 몇 개예요? 얘는 uncountable 셋이죠. 셀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디스크리트한 샘플 스페이스를 가질 때처럼 그냥 이벤트 스페이스를 샘플 스페이스의 파워셋으로 그냥 정의하자. 이렇게 하고 이론을 만들면 그 칸토와 기기매묘한 그 집합들을 만든 사람들이 아예 곤란해요 한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랙티컬하게는 그런 집합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람들이 아 그래 일단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졌는데 일단 파워셋을 알아서 생각할게 파워셋을 그런데 이 중에서 이상한 놈들은 다 빼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빼내면 일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 일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시그마 엘지브라라는 녀석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우리가 엘지브라라고 하면 뭐예요? 대수학을 뜻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갑자기 집합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파워셋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대수학을 만들어? 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엘지브라는 뭐냐면 얘의 또 부분 집합이에요.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엘지브라. 라고 붙인 이유는 주어진 집합 S에 대해서 알겠어요? 시그마 엘지브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네. 뭐라고 부르냐면 sigma algebra of subsets of S라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subsets of S인데 얘야말로 이제 subsets of S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시그마 엘지브라는 얘보다 좀 작은 녀석이고 그런 병적인 집합들은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냥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굿 뉴스가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척도론을 지금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얼 넘버로 돼 있는 예를 들어 파이나이트 인터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얘가 주어지면 얘한테는 더 보렐 더예요. 더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 또는 시그마 필드라는 게 존재해요. 필드라고 하지만 또 똑같이 어때요? 그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에요. 어떤.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해서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모든 가능한 예로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벤트들, 우리 확률 다루는 입장에서 이벤트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녀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론이 깨끗한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불러요. 샘플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이벤트 스페이스를 항상 말을 해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이 샘플 스페이스가 카운터블 하거나 파이나이트 하면 이벤트 스페이스 굳이 말할 필요 없죠. 그냥 파워셋 가지고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도 포함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벤트 스페이스라는 것을 자주 얘기할 거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뭐 리얼 넘버의 부분 집합이라든가 특히 인터벌 그다음에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2디멘션에서 예를 들면 뭐 퍼스트 쿼드런트 제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 경계 포함해서 이런 거 될 때도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주 깨끗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처음 들었을 얘기도 있는데, 예. 근데 요 정도는 알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이제 풍어를 뭐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은 아니지 뭐 권하지 않지만 학기 중이니까 방학 때 뭔가 좀 갈증에 지식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 칸토 얘기 나왔던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자소서 쓴다고 뭐 읽었잖아요. 무슨 수학의 여행 뭐 있을 거예요. 찾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확률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0, 1, 0, 1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도형을 그려놓고 내가 랜덤하게 우리가 랜덤하게란 말도 참 애매하지만 임의의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도형 위의 점일 확률 이런 걸 하는데 여기 도형이 그 칸토어가 만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이런 건 제일 간단하죠. 저 원 안에 들어간 전체 면적분에 저 원의 면적하면 우리가 이미 직관적으로 확률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칸토어 집합 같은 거 나오면 미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뭘 했었죠? 지난 시간부터 일단 샘플 스페이스라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측정할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이벤트 스페이스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벤트 스페이스 다룰 때 주의해야 될 점, uncountably infinite set일 때는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좀 이상한 놈들 다 빼고 하자. 빼고 해도 된다더라. 이 정도 알면 되고 특히 리얼 넘버 나오고 컴플렉스 넘버 나올 때는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거 쓰면 다 해결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더 이상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네, 많이 안 해도 돼요. 대학원 가서 좀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아까 제가 그 probability measure라는 녀석 얘기했잖아요. 예, 걔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보자고요. 아까 X염 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measure인데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example을 하나 줘볼게요. S1과 event space A1 그럼 그 S2가 같아요. 그러면 그런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는 확률도 똑같은가요? probability measure는 뭐 똑같은가요? 얘는 unbiased 코인을 던지고 heads, tail 나오는 거고 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어떤 P이고 P가 2분의 1이 아닌 거라 probability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이면서 sample space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event space의 원소여야 되죠. 맞아요? 다시 얘기해요. An event to be evaluated는 probability measure에 의해서 뭐라고요? A subset of sample space and at the same time an element 또는 a member of event space. 그렇죠? 그런데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익스페리멘트마다 어때요? 이제는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스피시파이를 해줘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배운 거 뭐? 하면 되는데 어디 갔어요? 안 써놨나? 그럴 리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probability space라는 걸 정해요. 아까 뭐였죠? sample space, event score라는 걸 정했잖아요, 우리가. 요걸 요 세 개를 합쳐서 트리오, 트리플렛 세 개 한 조를 probability sp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스페이스랑 이 스페이스가 동격이 아니죠. 얘는 이 두 개도 포함하고 probability measure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unbiased 코인을 토스하고 토스할 때의 그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fully describe 하는 방법으로 그 랜덤 익스페리멘트에 associate 되어 있는 뭐예요? probability space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probability space는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fair 코인을 던질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fair 코인을 던질 때는 sample space 그냥 이렇게 쓰라고 했죠. 이제 4개 다 안 써도 돼요. 이거 4개 써놓으면 제가 감점할 거예요. discrete set인데 뭐 event space는 뭐냐 그랬더니 뭐 다 쓰고 있어요. 뭐 36개를 예를 들면 36개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하여튼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딱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본때나게 이렇게 한다면 where s는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probability measure를 어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제곱이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2분의 1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아웃컴이 요건 5예요. 5 주의하세요. 나중에 n하면 1 이게 fair 코인을 던질 때의 probability space를 fully describe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로 이게 동전을 휘어서 했더니 어떤 식으로 던지고 어떤 탄성을 가진 바닥에다 뭘 했더니 바이어스드 코인을 던지는 익스페리멘트가 디스크라이브 된 걸까요? 편의상 Q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우리가 꼭 P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랑 다른데 같은 이름 쓰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Q라고 해보자고요. 그 probability measure를.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건 없다고 동전이 막 깨지고 X는 여기서는 튀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다운됐네. 뭐지? 불길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얘는 뭐죠? 예, 예. 깜짝이야. 제가 이걸로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무슨 일일까요? 안 보이세요? 보니까 하고 있었죠. 코인을 단수로 해서 요 바이어스드 또는 unfair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 Q는 위에 있는 이놈이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알겠어요? 정말 헷갈릴 때가 아니면 노테이션을 어뷰즈를 해요. 그냥 무조건 P라고 불러. 서로 다른 엑스페리멘트고 분명히 매핑하는 룰이 다른데도 그냥 P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무조건 P였죠. 기억나요? 동전을 던져도 P고 매저 이름이 주사위를 굴려도 P였어요. 근데 본래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지 헷갈리죠. 이벤트가 2개 있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쓴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2개 있을 때 이놈도 피고 저놈도 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똑같다고 해보세요. 학번만 다르고 제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도 같은 P를 써요. 이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안 고치는 데는 P가 이상 그렇잖아요. 뭐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걸 따라야죠. 자, 특히 이제 이 디스크리트 샘플 스페이스를 가질 때 재밌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너무 오늘처럼 뭐 보렐 시그마 필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제가 뭐 probability space라는 얘기하면 괴로우니까 좀 우리도 좀 재밌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 버스데이 프로블럼이라는 거고 파일 있잖아요. 제가 올려놓은 핸드아웃 거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하이퍼링크가 있으니까 누르면은 아마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데이 프로블럼은 간단히 디스크라이브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n명이 있어요. n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5명이에요. 그랬을 때 생일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적어도 생일이 같은 경우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될까?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배정받았는데 우리 반에 68명인가 그랬어요. 믿어져요? 한 반에 68명이. 네. 한 강의실에 다 들어갔어요. 참고로 제가 71년생인데 1970년, 71년에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네. 믿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제 2001년생도 있을 텐데 50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올해 한 25만 명 태어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30년 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30년쯤 날 때 그래도 반이 되면 그나마 좀 뭐 그럴 텐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을까. 네. 큰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저를 아빠라 부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5명이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n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생일 순이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키 순일 때도 있었는데 생일 순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보니까 저랑 생일이 똑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우와, 365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6일일 수도 있고. 오, 생일이 똑같아. 야, 너랑 나랑은 정말 대단한 인연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애정을 주려고 했죠. 예,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버스데이 프로블럼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소개돼 있고 이제 다 나와요. 예, 우리 딸이 막 뛰어다니고 있네요. 예, 여기 있지만 요게 뭐냐면 결국은 요게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 수예요. 사람 수를 쭉 이제 x축에 놓고요. 열심히 계산하면 두 사람 이상이 생일이 같은, 그러니까 생일이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같다는 게 둘 이상 있기만 하면 돼. 뭐 그게 세 쌍이든 일곱 쌍이든 뭐 여덟 쌍이든 한 쌍 이상만 있을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23을 하면 벌써 50%가 돼. 그러니 여기서 67명 한번 볼까요? 없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한 반에 생일 같은 애가 생일 같은 커플이면 좀 이상한데 두 사람이 쌍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냥 손으로는 딱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어디였어요? 풀이가 있어요. 예. 이 보면 이제 이거 뭐 많이 보던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하면 딱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때는 그래서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이제부터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돼. 시각화를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 중에 이제 단순화, 시각화 해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웠고 특히 이제 C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매틀랩은 쉬워요. 매틀랩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틈날 때마다.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냥 예를 들면 23명을 주면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 생일을 랜덤하게 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트를 딱 한 다음에 쭉 찾는 거예요. 연속으로 두 개만 비교하는 거. 1번, 2번 비교, 2번, 3번 비교, 3번, 4번 비교해서 같은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 플래그를 딱 세우는 거예요.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를 어때요? 무지 많이 반복하죠. 랜덤하게 23명의 생일을 만드는 거. 그러면 대충 어때요? 확률을 추정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이거 소개시켜주면 여러분이 이 책을 리콜해버릴까 봐 소개 안 시켜줄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거예요. 우리 도서관.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사고 나면 곧 살 거예요. 지금 제가 안 사고 버티는 이유는 이 대한통운 파업 때문에 책을 아마존 뭐 하면은 포항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배송 불가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책이 뭔지는 이제 제가 책을 받고 나면 얘기할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그 2008년에 여러분 태어난 다음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일종의 그 퀀트 또는 뭐 애널리스트 증권가에서 주식 관련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녹여내서 책을 썼어요. 블랙 스완이라고. 물론 그 전에도 썼어요. 그 전에 쓴 게 이 책이에요. 블랙 스완 전에. 그때는 유명 안 했어요.
근데 블랙스완을 딱 내고 나서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고 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확률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모델링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다음에 확률론에 대한 과신 이런 건데 또는 확률론에 대한 오해.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 사람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내고는 이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웃기네 그랬어요. 그냥 뭐 증권가에 있는 사람이 책 써가지고 그게 또 책 내용도 뭐냐면 읽어보면 다른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다른 수학자나 학자나 뭐 논문 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러니 뭐 환영을 받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존 리인가요? 뭐 요즘 뭐 그런 분 있죠. 그렇죠. 뭐 어디 뭐 그런 사람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뭐 금융 지식이 중요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책에서 그 사람을 막 깐다고 해보세요. 제가 뭐 잘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유명하고 그럼 그냥 웃기시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깠던 대로 2년 후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학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책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새 책이 나왔고 그래서 옛날 책도 다시 보는데 제가 옛날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한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게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네. 뭐 라스베가스 알고리즘,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이런 얘기 AI 하는 사람들 책에서 봤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기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마치 어때요? 알파고가 굉장히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해보잖아요, 스스로. 그렇듯이 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확률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런 팔러시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어때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끝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많이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딱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은행, 증권회사 이런 데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가입하라 그럴 거예요. 야 월급에서 떼서 요만큼씩 넣으면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이 항상 우상향으로 올라가 왔던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야 네가 은행에 넣고 뭘 하는 것보다 예금에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믿어야 돼요. 네,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은 먼저 찾아와서 돈을 벌어주겠다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맞아요. 네. 사기꾼이라고 안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보면 맞다 그랬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갔을 때 뭐 그렇게 환영 안 하잖아요. 오늘 어서 오세요. 하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돈에 관한 알겠죠? 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낙관적인 사람은 어때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죠. 상승장일 때는 돈을 벌어요. 왜냐면 계속 사모을 거 아니에요. 추격도 하고 계속 올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하면 그냥 모든 수익이 증발해요. 어느 순간에. 또 반면에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팔러스를 세우면 될까? 비관적인 사람들을 봤더니 너무 조심하는 사람들. 상승장에서 닭 쫓던 개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는데 그냥 통장에 넣어놔요. 1%도 안 되죠, 예금이.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뭐 웬만한 주식은 20%씩 올랐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애널리스트로서의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중간에 어때요? 상승장일 때 다 해고되더래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왜냐면 수익을 못 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말고 확률론으로 잘 무장하되 확률론을 맹신하지 말라. 알겠어요? 왜냐하면 확률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항상 어떤 현상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은 불안전하거든요. 잊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퀀트가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다음에 한 30세 때 리타이어를 하고 벌써 나는 바하마 군도에서 여생을 즐겨야지 하고는 어떤 위험한 상품에 넣었다가 갑자기 바하마에서 숙박비를 못 내서 쫓겨나서 홈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 안 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바하마에 가서 이제 너무 심심하면 제게 비행기표와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예약해 놓고 부르세요. 네, 언제나 환영이에요. 뭐 당신 자네는 누군가 이런 말 안 하고 무조건 가서 잘 먹고 잘 지내다 올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 사람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것과는 달리 아닌가요? 잠깐만.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PDF 파일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긁을 수 있게 제가 한번 해놨을 거예요. 네, 아직은. 나중에 숙제가 나갈 때는 매틀랩 이렇게 해주면 그냥 긁어서 붙여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 파일로.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김모 교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한 학생은 타이핑이라도 해본다. 그래서 그림 파일을 올릴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긁어서 매틀랩에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매틀랩에서 학교에 라이센스 있죠. 매틀랩을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받아요. 그래서 뭐 학교 이메일 넣고 하면 다 돼요. 가입하고. 그다음에 딱 실행을 한 다음에 거기 커맨드 창에다가 얘를 긁어서 페이스트를 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니까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긁어가지고요. 그냥 일단 텍스트 에디터에 넣고 저거를 한 줄로 만든 다음에 다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화면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여기까지 긁어 와요. 여기서부터. 참고로 하나하나의 라인이 매틀랩 커맨드고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클리어 커맨드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이 있잖아요. 막 치면은 막 지저분하게 막 뜨잖아요. 파이썬 할 때도 했잖아요. 근데 저걸 딱 치면 싹 없어져요. 그게 깨끗하게 딱 남아요. 그다음에 이 클리어는 메모리 클리어예요. 그다음에 이 클로즈 올은 혹시 그림이 이미 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 닫아줘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세요. 잘 모르면 뭐냐면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커맨드 라인 나오잖아요. 깜빡깜빡. 그러면 help 알겠어요? 한 다음에 이걸 쳐보세요. CLC. 그러면 나오고요. 아유, 지금 뭐 어느 시대인데 텍스트로 헬프를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가 간략하게 돼 있고 끝에 보면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딱 클릭하면 매스워크에서 또 띄워줘요. 알겠죠?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리마크,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맨드가 여기서부터 타이핑 안 해도 돼요. 정말 타이핑을 할 거면.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세요. 네, 뭐 제로지가 무슨 뜻인지, 폼은 쓰는 법이 C랑 파이썬이랑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요. 그다음에 이게 피겨는 피겨 1번을 여는 거고요. 거기다 그림 그리고 x축에 리미트를 정하고 x축에 레이블을 붙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3에서 여기 딱 찍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잖아요. 자, 어때요? 비슷하게 나왔죠? 0.5랑. 몇 번 돌렸냐면요. 몬테카를로도 10,000번 돌렸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해보셔야 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시그널 프로세싱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저도 시뮬레이션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 친구 이현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종락원에서 재수를 할 때 1989년에 하여튼 그 뭐랄까 그 수학 과목이 3개가 있었는데 한 과목은 뭐 안 그랬는데 두 과목은 선생님들이 경쟁을 시켰어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고는 자 제일 먼저 푼 사람 손 들어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일단 B라는 선생님 시간에 이 친구가 항상 손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문제도 이제 같은 문제인데 뭐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아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약속을 해요. 예를 들면 오후 3시에 만나자. 뭐 예를 들면 뭐 학생 식당에 3시에 만나자. 100m 앞에서 미리 보이고 이런 건 없고 그냥 학생 식당에 딱 가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눈 딱 떠서 얘가 있나 없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하냐면 2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2분. 알겠어요? 뭐냐면 둘 다 약속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지워지죠?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지워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안에 도착해요. 둘 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2분만 기다려. 물론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이 떠나고 난다면 자기는 모르겠죠. 무조건 2분 기다리는 거. 자, 이랬을 때 얘들이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낸 거예요. 저는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의 그 당혹스러움. 일단 0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타임이라고 하고 이까지는 했어요. 그때도 저는 시각화에는 아주 옵세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녀석이 여기 오고 어떤 놈이 오는데 얘를 XY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X와 Y는 다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고 보니까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쓰라고 하니까 X, Y고 잠깐만 얘들이 2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2 하면 되겠네. 그리고 x 마이너스 y less than or equal to 2를 구하면 되겠다는 것까지 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스스로 뭐 자아 도취했죠. 야, 이까지 한 사람도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웬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현호가 손을 딱 드는 거야. 그러더니 그 선생님은 항상 이랬어요. 나와서 풀어보라. 그런데 얘가 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XY로 났으니까
하니까 이렇게 스트립이 생기고 전체 면적 중에서 요 안에 면적으로 했습니다. 얼마? 네. 선생님이 훌륭하다. 끝. 근데 저는 요까지 해놓고는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고등학교 때는 원 디멘셔널 문제만 풀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확률 변수가 하나만 나왔지 두 개가 안 나왔어. 이게 이제 우리는 배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랜덤 벡터 그럼 벌써 두 개잖아요. 확률 변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의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할 때 벡터는 뭐예요? 스칼라는 하나지만 벡터는 벌써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만 개, 천만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벡터로 가는 가장 기초가 두 개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풀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래서 이 친구를 기려서 했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손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도 또 해봤어요. 여러분이 긁어서 매트랩을 좀 익숙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 제가. 자, 요거 하면 그래서 이제 이 probability measure라는 것은 각각의 랜덤 익스페리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대부분 경우에 다르죠. 그렇죠? probability measure고 심지어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드미서블한 이벤트들도 다를 거예요. 이벤트 스페이스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P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PR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probability니까 P라고 하지 마. PR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시험 문제 심지어 정의도 안 해놓고 그냥 PR 오브 뭐를 구해라. 나중에 뭐 이렇게 엄밀하지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화공대 시험 문제인데 수능처럼 수능 정도 수준의 엄밀함을 하셔야지 이러시면 곤란 이러지 말아요. 알겠죠? 네, 그냥 이 바닥에선 다 저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편의상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을 텐데 대학원에 가서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노테이션이 바뀌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겪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도 고통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당연히 P밖에 안 쓰는 줄 알았어요. 항상 P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2차 방정식 관련해서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항상 그전에는 뭐였어요, 변수가? X였죠. 근데 그거는 하고 나면 A로 바뀌니까 갑자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A 축으로 놓고 하면 되는데 2차 방정식 그려가지고. 그랬던 경험 있죠, 다들. 예. 그렇듯이 이 probability measure도 항상 P로만 하다 보니까 Q로 나오면 무슨 말 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수면 항상 뭐예요? parenthesis, 그러니까 라운드 브라켓을 쓰고 그 안에다가 f of O 이렇게 맞습니까? f of x. 그런데 확률일 때는 뭐야? 아까 요 argument, 즉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set이죠. has in 이 이벤트를 set 형태로 써줘야죠. 근데 이게 귀찮더라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어때요? 괄호가 어때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하는데 또 괄호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얘를 없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또 어떤 때는 그냥 얘를 없애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 엄밀하게. 틀렸죠. 맞아요? 네. 집합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집합으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set 펑션이라니까요. set 펑션. 이거는 엘리먼트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샘플 스페이스. 하지만 어떻다고요? 또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막 날리기 시작해요. 마구마구 그냥 괄호를 없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잘 기억해도 그다음에 심지어 다음 주 갑자기 내일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뭘 드랍해도 남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엑시엄 얘기를 할 건데 핵심적으로 기억해 둘 이그젬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엑시엄은 사실 어디서 나왔을까? 콜모고로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콜모고로프가 컨시스턴트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이죠. 이름으로선 러시아계인 것 같은데 요즘 러시아가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말을 잘못하다가는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다이옥신 중독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셧업하겠어요, 저는. 네.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3 엑시엄즈인데 어떤 데는 이게 4개 아닌가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조건이 더 붙어 있는 경우도 조금씩 다른데 자세히 보면 어쨌든 3가지 뭐 conditions 이렇게 봐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measure라는 이 set 펑션은 이 3 컨디션을 만족한다. 알겠어요? 근데 이 3 컨디션이 왜냐면 consistent하게 싱글톤으로부터 모든 이벤트들의 확률을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그 아이디어를 확장한 거예요. uncountable set에 대해서도. uncountable sample space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주어진 건 있어요. 우리가 set 펑션에 대해서, set 펑션인 probability measure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미 뭐예요? P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샘플 스페이스와 이벤트 스페이스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그마 알지브라, 뭐 보렐 시그마 필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알지브라란 말이 그러면 왜 있냐? 알지브라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보렐 셋이라고 하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렐 시그마 필드 안에 있는 서브 엘리먼트가 보렐 셋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0, 1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0에서 8 이 이벤트예요. 얘는 샘플 스페이스고 여러분이 2분의 1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요 집합은 요 S의 그러니까 더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오브 서브셋 오브 이 S의 더 보렐 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렐 셋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그마 알지브라. 근데 왜 알지브라냐면 알지브라가 뭐예요? 산수, 연산, 대수 이런 거잖아요. 알지브라익 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대수적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웠죠, 지난번에 제가. 하나의 집합이 들어가서 다른 집합이 나오는 뭐가 있었어요? 컴플리멘테이션, 여집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들어가서 하나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투 인풋 싱글 아웃풋인 연산, 셋 연산. 인터섹션, 유니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컴플리멘테이션과 인터섹션 유니언을 결합하면 뭐가 또 가능해요? set difference, symmetric difference.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여러 개 쓰면 어때요? 여러 가지 어소시어티버티 뭐 이런 데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런 연산을 했을 때 이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있는 녀석들은 내가 이 안에 있는 녀석들로 어떤 셋 오퍼레이션을 해도 다시 그 시그마 알지브라 안에 있는 녀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종의 연산에서 여러분이 클로저 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이벤트와 저 이벤트의 교사건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교사건이 뭔지. 교사건. 이것 너무 떠들었어요. 잠깐만요. 얘 이벤트와 얘 이벤트의 교집합의 이벤트의 확률. 이런 거 하는데 교집합을 했더니 갑자기 메저러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 알지브라는 핵심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어떤 셋 오퍼레이션을 여러분이 해도 심지어 카운터블 인터섹션, 언카운터블 인터섹션 이런 걸 해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게 주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이벤트 셋이 주어졌고요. 저 안에서는 이미 컴플리멘테이션을 해도 저 안에 있고 어떤 집합을 찾아서 어떤 두 개를 가져와서 인터섹션 유니언 뭐 컴플리멘테이션 뭐 5만 결합을 해도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 어떤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모든 엘리먼트 오브 더 이벤트 셋에 대해서 이게 이벤트 셋이죠. 그렇죠? 이게 이벤트고 모든 이벤트예요. 참고로 뭐냐면 요 글자가 요 글자예요. 제가 폰트가 없어서 어떤 걸 해도 0 이상이에요. 확률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전 사건 샘플 스페이스를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샘플 스페이스는 항상 이벤트 스페이스의 엘리먼트예요. 집어넣으면 항상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데 요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 다른 거예요. 요게 인피니티가 들어있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이 좀 질문했던 카운터블 유니언이에요. 그런데 그냥 카운터블 유니언을 했을 때 이벤트들을 합의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정의했죠.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들의 카운터블 유니언 또는 디스조인트 유니언이라고 해요. 이걸 디스조인트 서로 임의의 두 개를 뽑았을 때 교집합이 없으면서 어떤 두 개를 뽑아도 유니언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만들어진 이벤트의 확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해봐요. 디스조인트 유니언 이렇게 중얼중얼. 여러분이 좋은 게 뭐예요? 수업 시간에는 중얼중얼 못하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를 끄고 혼자 있잖아요. 중얼중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입에 빨리 붙이세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그 근육과 이 성대를 싱크로나이즈를 잘 해가지고 오가나이즈를 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몇 번만 하고 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디스조인트 유니언의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하면 나중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 안 하게 되고. 알겠죠? 디스조인트 유니언의 확률에 대한 특별한 성질이에요. 뭐냐면 각각의 이벤트의 썸인데 뭐예요? 인피니트 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얘를 약간 변형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걸 finite하게 바꿔요. 이거는 finite additivity라고 불러요. 참고로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countable additivity.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 했잖아요. ABC 이벤트가 있을 때 유니언의 이벤트는 어때요? 각각의 이벤트의 확률의 합이죠. 합보다 작죠. 그렇죠? 유니언의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된 이벤트의 확률은 각각의 이벤트의 확률이 합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걸 유니언 바운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립하고 이걸 인피니티로 바꿔도 성립하는데 이걸 서브 애더티버티라고 해요. 또는 이 녀석의 유니언 바운드라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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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피스 아워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네. 네. 교수님. 기록도 끄고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